사주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사주를 그 사주의 관을 위주로 그 사람의 사주를 봐도 돼요. 그냥 관만 찾아서. 그러면은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관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엔 편관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정관의 특징, 편관의 특징을 배운 거는 다 이게 뚜렷하게는 그 관이라는 게 정관이든 편관이든 천간에 있을 때 저처럼 관이 천간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관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내가 만난 세상인데 정관을 만나든 편관을 만나든 세상인데 그 관이라는 거가 아예 사주에 천간에 안 드러나면 남자들도 제가 본 바로는 비슷한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또 달라요. 사주에서. 예를 들어 저는 여자잖아요. 여자이고 저는 천간에 편관도 정관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지면 운에서 정관이나 편관을 대운에서 10년, 20년 만나지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인 것, 관에 관한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한량들의 남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천간에 관사를 이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그 정도의 기간에 관사를 대운해서 못 만난다는 경우라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임무? 세상에 적극적으로 발을 디디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하는 거가 조금 무심해요. 그러면 관, 정관, 편관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관을 배우고 편관을 배웠는데 정관의 특징하고 편관의 특징이 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대개는 그렇게 특징이 정관 쪽으로 기우느냐 편관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그러면은 정관은 우리가 길이라고 그래요. 길하다. 편관은 흉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흉신이거든요. 그러면 사주의 천간에 정관이 있느냐 편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관이 이제 항상 안정적이다, 규범적이다, 모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편관은 이 정관에 비해서 치우쳐 있다. 정관이 바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옳다 그르다의 정자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편관은 이 정관에 비해서 굉장히 치우쳐 있다. 삶으로 표현하면 정관은 되게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 편관은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하고 힘겹고 또 일간이 힘겹게 느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발 사항이 일어나는 거는 편관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위기적인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나 편관이나 항상 그 사주의 정관을 갖고 있는 편관을 갖고 있는 일간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주의 정관과 편관이. 그러면 정관은 되게 내부적인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편관은 이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 정관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하는 거니까 편관인 경우는 되게 외부적인 일이 많다. 정관이 약간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뭐 제도와 이런 것이 안정적이면 편관은 행정적이 아닌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무관적인 일을 하게 되고 여기는 문관적인 일을 한다면 여기는 무관의 일을 하게 되고 여기는 노동을 깊이 해요. 가만히 앉아서 아주 점잖고 체면을 차리고 딱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면 여기는 노동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기술직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여기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편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관이라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사고가 통하는 곳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듯해.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그런 규범이 통하는 곳이고, 일정한 법칙, 일정한 제도, 일정한 규칙, 정해진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정관이에요. 그래서 공적이다. 약속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또 정관은 인간 생활의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다. 그러면 평가는 어떠냐? 언제 돌발사항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관은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정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게 문과적이고 관리적이고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을 대개는 많이 정관이 투과한 사람들이 하고요. 그런데 정관에 상관이 있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정관에 상관이 있으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상관이 정관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평관의 일을 하게 돼서 이과직을 하고 기술직을 하고 의사를 한다 이거죠. 둘 다 천간에 있을 때죠? 네, 이게 천간에 있을 때 뚜렷하게 그렇게 사주에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관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이나 규칙이나 도덕이나 윤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반듯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정관이 사주에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쳐다봐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 길을 가면서 절대로 막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 쓰셨어요. 새벽 3시에 아무도 안 봐도 정관은 교통신호등을 안 어깁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 이 나라가 돌아가게 공적인 임무, 공적인 행동을 수행한, 공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의 정부, 관청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이 정관이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중시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롭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가 우리가 이런 얘기,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행하게 되면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관의 기본적인 것은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평관은 어떠냐? 평관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더 지독하게 치우치게 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더욱더 지나친 게 평관들이에요. 평관은 항상 애국심 엄청난 애국자들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폼생 폼사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반듯하고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남들 눈에 볼만해야 돼요. 남들 눈에 체면 떨어지는 거는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이목을 중시해요. 타인의 이목을 중시하는 것 자체가 정관, 정인, 정제 이렇게 정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정한 분배를 하려고 노력해요. 또 그 공정한 분배를 해서 내 것을 제대로 챙기는 거에서도 굉장히 철저해요. 예를 들어 평관은 여러 명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4분의 1을 가져야 돼. 근데 제가 너무 가난하고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자기가 4분의 1을 안 가져요. 내 거 그냥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관이에요. 자기 거를 싹 다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평관인데, 정관은 아니야. 나는 내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이제 정관인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하고 공정하게 하지만 내 몫을 챙기는데도 철저한 게 정관이에요. 근데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것 직업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고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일을 해나가는 방식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평관은 치우쳤다라는 의미거든요. 치우치고 평관이라는 것은 흉신이에요. 그러면 사주에 되게 길실일 거잖아요. 만약에 흉신이다 그러면은 편관이라는 게 천간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살지가 않아요. 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긴장을 해요. 편관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머리 자체에 항상 나는 위험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편관이 있는 어린애들이 되게 모범생이고 절대로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또 편관이에요. 물론 정관도 그렇지만. 그리고 편관은 치우쳐 있고 위기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돌발적인 응급 사태가 일어나고 내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편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겁이 많아요. 편관이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주의 편관이 강왕한 사람들은 속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불안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편관을 얘하고 너무 달라요.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이 편관이라는 것이 그 일간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거든요. 근데 강제성이 있는 세상이 편관이에요. 그리고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게 편관이에요. 여기 편관을 7살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살자가 죽일 살자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편관이고 어떨 땐 7살이냐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사주가 일간이 신왕하고 아군을 지킬 수가 있으면 내 주변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면 편관. 내가 너무 약해요. 사주 일간이 약하면서 내가 위기 상황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면 그때는 7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관의 의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글자를 쓴다. 그러면 편관은 항상 혹한가루 같은 이 혹한은 제가 말씀드렸죠. 책에 고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추위와 같다.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정관을 외부에서 지켜야 하니까 언제나 적이냐 아군이냐를 구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치우쳐요. 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쟤네는 없애야 돼. 쟤네는 소멸시켜야 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관은 법이나 규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것에 순응하는가 하면 편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편관은 자기의 적이 이런 도덕 윤리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고로 그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가 나에게 적이냐 아군이냐 하는 사고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치우쳤죠. 그래서 정관들은 이 정확한 규칙으로 어떤 것을 판단을 하면 편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에게 아군이다. 그럼 얘가 뭔 짓을 해도 반드시 품어서 얘가 내 편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 근데 우리 조직에 나쁜 놈이다. 우리 조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적이면 그 사람은 편관의 입장에서는 소멸시켜야 할 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이렇다는 거죠. 편관의 사고가. 그 다음에 편관은 이렇게 항상 자기도 알아요. 근데 편관 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정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기에 많이 처하고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편관이 천간에 있는 저희 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로 음주운전한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술을 먹었으면 너는 그 차를 타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차가 사고가 나면 편관이 천간에 투견한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극단적으로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관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다. 내가 생각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 편관이 사주에 어디에 있든 이 사람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가 않다. 저는 지지에 편관이 있는데도 제가 삶이 안정적이야, 뭐 예측 가능해, 아주 편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관들은 뭐 삶이 그렇지 않나?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많은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 선생님은 연지요. 예. 거잖아요. 네. 그게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이 그렇게 다른가요? 실은 선생님 거기 이제 제가 연지에 있으면 저는 뭐를 했어야 하냐면요. 공무원 했어야 돼요. 근데 왜 못했겠어요? 제 사주를 보시면은. 신약하고? 또요. 네, 질문을 하셨으니까. 연지에 있으면은 살인상생을 했어야 해요. 살인상생을 해서 말직 공무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나 뭐 감시, 감차 이런 거 있죠. 뭐 세무직 해가지고 세금 뜯어먹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뭐 이렇게 정보하는 부처에 앉아서 뭐 국가의 그 비밀을 빼먹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이런 일, 아니면은 정보나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살인상생의 제대로 된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의 살인상생이니까 저 사주를 보고 딱 알아맞추더라고요. 너 학원 강사지? 딱 이렇게. 네. 그거는 이제 신약하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 식신이 편관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지의 식신이 있어서. 네. 그 다음에요, 편관이 이제 사주에 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외부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규직이어도 외부와 연관된 일, 자기는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외부로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 침략자 예방, 이건 좀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무관이라고 치면 이런 활동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제도나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예. 그리고 편관이 있으면 강제적인 자기 의지와는 반대되는 강제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집안의 고모가 편관이야. 편관이 왕이에요. 그러면 그 고모가 자기 혼자서 벌어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오빠네 뭐 조카들 다 공부시켜가지고, 그런 고모 들어봤죠? 탤런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결혼을 한다는 생각 안 하고 오빠네 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는 그런 강제적인 의무이죠. 이게 그 사람의 편관이 왕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여성적이어도 그런 편관이 있으면 그런 어떤 구속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는데 무언의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예. 이런 거 있어요. 편관이 사주에 정관에 투관하고 편관이 강왕하잖아요. 그럼 집안에 딱 사건이 생겨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봤는지 몰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밤 12시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편관이 왕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에서 이 집에 큰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만약에. 근데 큰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편관이 천간에 투관하고 강왕한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편관을 가진 누나가 아니면 여동생이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1억이 드는데 내가 7천만 원 낼 테니까 각자 1,000만 원씩을 내세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관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가요? 그냥 편관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편관이 투관하고 강한 사람들은 많이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타고난 의무라는 거죠.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면
힘들고 억울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편관이 투관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편관 투관했잖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근데 편관을 상관이 더 강하니까 편관을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막내였고 또 네. 이렇게 지금도 조금 남이 봤을 때 약해 보여가지고 네, 다 빼줬어요. 힘든 일은. 그렇죠. 나한테 누가 달려오는 사람도 없었고. 선생님은 그래서 상관이 편관은 선생님의 상관은 편관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그다음에요. 이런 명령이나 복종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 체계에 잘 어울려요. 그래서 무관이 잘 어울리고 조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관이 제대로 가면은 무관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닌 쪽이면 조폭으로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과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편관은 이렇게 충성심, 의리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되게 권위를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편관이 강황한 교수님을 만약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모시잖아요. 그럼 복종해요. 충성을 강요해요. 네. 정관이 있는 교수님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너무너무 바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지도학생들에 대해서는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편관이 있는 선생님들은 다 끼고 앉아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대비를 하면 편관이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강황한 지도 교수를 모시는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교수의 그 모든 거가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들을 느끼면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편관이 있으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편관이 강황하지 않은데 편관이 강한 교수님들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편관이 강황한 교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교수님이 엄하고 딱 이렇게 나와바리라 할까요? 이런 걸 챙기시면서 되게 충성을 기대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요 이제 정관을 볼 때는 사주에서 항상 정인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하면 정인을 찾고 정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관과 정이 관인상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쨌든 정관에서 임무를 받는다. 그죠? 그러면 평범하게 임무 수행을 해요. 거기서 재생관이 된다. 그러면 그 임무 수행이 날이 갈수록 계속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의 영역도 커지고 부하도 커지고 자기의 지위도 계속 올라간다. 이게 정관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주를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 정관에서 기는 뭐였어요? 편인이 있으면 정관을 설한다.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편인뿐만 아니라 정관은 인성이 너무 많으면 정관의 기운이 설된다. 정관이 기운이 설된다. 설기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나에게 이롭게 세상 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인이 있어서 관설하는 것이 정관에게 좋지 않다. 또 하나는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 정관의 기능이 죽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정인이 상관을 제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정관이 편인을 생해서 편인이 정관의 기운을 설하면 그 다음 대처법은 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다시 이제 사주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편관은 뭘 보기로 했어요? 이게 흉이니까. 네, 편관은 이게 흉한 거니까 얘를 제하는 식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식신이 있어서 편관을 견제를 하는가. 그러면 나에게 일어날 이런 강제적인 혹한과 같은 힘겨움을 식신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편관을 식신으로 견제하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 안 쉽겠죠. 예, 우리가 주변에 식신재산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사주에 식신이 천간에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식신을 생하려면 반드시 일간이 어떠해야 하면 근으로 왕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근으로 왕하지 않고 식신 제살이 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찾기 힘들고 굉장히 인성의 생을 잘 받아서 네. 그래서 실은 제가 계속 찾았거든요. 근으로 왕하지 않고 식신 제사를 하는 사주가 제 주변 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다 못 봤으니까. 네. 그만큼 근으로 왕하지 않고 식신을 생해서 식신 제사를 하기는 어렵다. 식신 제사를 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편관에 지위를 가지는 자격증이 있어요. 살생필설의 자격증. 그죠?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뭐 행정고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식신 제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식신이 있어서 식신으로 편관을 제사하면 한 방에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의 편관을 해결하는 거예요. 한 방에 내가 의사가 되면 평생 의사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못 번다고 해도 의사는 보통 사람들의 월급에 적어도 3배는 되죠. 3배는 되니까 이 편관이라는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일단은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인성으로 살인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 상생을 하는 것은 살에게 가서 임무를 받아서 그 살의 임무를 견디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살인 상생이죠. 살인 상생이고 여기에 재생 살이 되면 내가 살인 상생으로 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부하도 많아지고 뭐도 되겠어요? 지위도 올라가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러니까 처음 하는 육신, 정관과 편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외워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되셨어요? 여기까지?